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그동안 수집해온 역사 자료를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평원법을 바꾸려는 우익 진영을 향해 역사 바로보기를 주장하며 비판적 시각을 견제해온 요시다 유타카 히토스바 시대 대학원 특임 교수였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요시다 교수는 전날 도쿄 히토스바시 대학에서 6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퇴임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강연을 통해 동기 등을 설명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일본 근대기에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은 물론이고 당시 군주이던 쇼와 일왕의 책임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이 분야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동기에 대해 전쟁의 부조리함과 잔혹함에 분노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그간의 연구 과정에서 옛 일본 병사의 일기와 체험기 등 귀중한 역사 자료를 많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일본에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나 문헌을 보관하고 공개할 만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퇴직 후에 한국의 대학에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타마현 출신으로 도쿄교육대 문학부를 졸업한 요시다 교수는 일본 전쟁 지휘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발언으로 일본 국내의 사학계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해온 요시다 교수는 일제의 난징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축소 부정하려는 일본 내 우익 진영의 움직임도 비판해왔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왜 지금 일본인들이 과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가해의 기억이 봉인되어 국민은 전쟁의 희생자이고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 역시 평화의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 역사를 망각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 내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해한 일에 대해서 망각하고 피해자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일본 지도자들은 전쟁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본 우익들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시민이었던 한국인들이 끌려가서 일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를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서구 열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지금 일본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에서 천황이 쓴 종전조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종전조서는 천황의 성단 신화를 만드는 원형이 됐다며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천황이 전쟁 종결을 결단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당시 천황이었던 히로히토를 전쟁에서 국민을 구한 성단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히로히토 일왕이 공표한 담화문의 정식 명칭은 종전조서였습니다. 그것은 미국, 영국 등의 연합국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간접적으로 항복 의사가 내포돼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담화 형식의 종전선언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왕의 종전조서 공표 전후로 연합국 측에 일왕의 존속과 천황제가 유지되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조건부 항복을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주도로 신이라 불렸던 천황이 인간선언을 하고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종전조서의 내용은 문제가 됐습니다. 일왕의 종전조서에는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했지만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가 없었습니다. 전쟁 도발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일본 정부가 시정일관 과거 침략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종전시 일왕이 읊은 종전조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이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일본군 명사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현실을 통해서는 일제가 자국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주변국들에게 준 피해를 서술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이를 축소 부정하려는 일본 내 우익 진영의 움직임도 비판해왔습니다. 최근 요시다 교수는 민족주의자들과 평화헌법 수종론자들이 득세하면서 역사를 진실하게 바라볼 것을 주장하는 양심 세력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일본이 2014년에 제정한 특정 비밀 보호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특정 비밀 보호법에는 외교와 안보 4개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될 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6천여 명이 인간사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일본 언론에서도 이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았으며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문서들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시다 교수는 일본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전후 처리에 관한 사료 등이 영원히 공개되지 못한 채 어둠에 묻힐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역사 검증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비밀로 지정한 사안 중 40% 가까이가 관련 문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비밀보호법을 점검하는 중의원 정보감시심사에는 2015년 말 특정 비밀로 지정된 443건 중 166건이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없었다며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요시다 교수의 말처럼 중요한 사실들이 비밀로 지정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서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 요시다 교수는 결국 자신이 평생 연구한 모든 것을 한국에 주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한국에 온다면 그동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일본 정권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증거들을 가지고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상 스멍이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산 라인 전체를 한국에서 하이퐁시 북부로 옮겼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하이퐁시 당국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간 회의에서 LG가 도심 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김부, 까타이 경제특구와 짱도의 산업단지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LG는 2015년에 짱도의 산업단지에 15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다. 한국은 지난해 79억 2천만 달러로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이었다. 일본 파나소닉은 9월 초 대국에서 베트남으로 냉장고, 대용량 세탁기를 만드는 생산 라인을 이전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은 핵심 계약업체인 폭스콘을 통해 베트남에서 에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 생산을 2분기에 400만 개로 확대했는데 이는 전체 에어팟 생산량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애플은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 베트남에서는 에어팟과 전선 케이블만 조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달 동안 애플은 링커딘에 베트남의 많은 일자리 결혼을 열거해왔으며 애플이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보도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대만 소유의 폭스콘은 최근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제조업 중심지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북방박장성에 3개의 공장이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초기적이고 효과적인 노력 덕분에 다국적 기업의 유망한 제조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9,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372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코비드-19의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생산 체인 확대와 투자는 상반기 전자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컴퓨터, 전자제품, 부품의 수출은 이 기간 동안 거의 193억 달러로 % 증가했고 휴대폰과 액세서리의 수출은 215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자산업은 하반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의 대응이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의 글로벌 매출과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 베트남은 2019년 대비 2020년 수출 목표를 455억 달러로 12.7% 단축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밝은 지역 중 하나이며 베트남 경제는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최근 UBS의 한 경제학자가 말했다. 에드워드 티더 아세안 경제학자는 CNBC 스쿼크박스 아시아의 6월 한 달 동안 소매 판매, 수입 산업 생산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지역 내 대부분의 경제에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낮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측면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망이 매우 밝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달 비준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김철용 휴먼톡톡 대표는 절실했고 간절했다. 제조업과 교육 콘텐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창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성공시켜야만 했다. 전략을 바꿔 휴먼톡톡을 창업하며 베트남 교육시장부터 공략했다. 김 대표의 창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시니어 창업자의 활로를 개척 중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의 청년 창업만큼이나 시니어 창업이 중요하다. 휴먼톡톡은 내수와 베트남 매출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김 대표의 경험은 에듀테크로 수렴한다. 세이펜 전자 연구개발 실장을 역임하며 영상, 게임 구현용 전자펜 개발을 도맡았다.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게임과 스트리밍을 개발하기도 했다. 콘텐츠 개발 회사인 건스메이커에서 대표를 맡아 천재교육, 해법스터디, 재능교육, 삼성출판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다. 모든 경험을 녹여 만반의 준비 끝에 2018년 5월 휴먼톡톡을 설립했다. 휴먼톡톡은 국내외 공공창업지원책을 통해 성장해왔다. 기술보증기금 지원금을 중심으로 서울시, 창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기 창업 패키지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했다. 베트남 진출은 특히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창업허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바탕이 됐다. 스바는 작년 11월 베트남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휴먼톡톡의 베트남 법인 설립을 도왔다. 또 현지 엑셀러레이터의 투자 유치까지 도왔다. 베트남 법인은 오는 8월 설립될 예정이다. 또 서울창업허브는 제품화 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 비용도 지원했다. 대기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CJO 쇼핑 방향까지 연결시켰다. 스바 역시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매칭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한우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코트라의 조력도 있었다. 수출보험 지원과 물류센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공고하는 사업과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전체적인 창업의 방향과 구체성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휴먼톡톡의 힘은 주력 제품인 유아용어학 전자소리펜 휴먼펜슬에 있다. 휴먼톡톡은 출발과 동시에 동남아 출판교육 시장부터 공략하고 있다. 3종의 캐릭터 소리펜을 교재에 터치하면 다양한 언어로 구현된다. 현재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국어 음성을 지원한다. 김 대표는 국내 어학원들이 베트남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는데 수강료가 비쌌다. 빈부격차가 심해 로컬의 경우 어학 교육 수요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부재해 휴먼톡톡의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휴먼톡톡은 올해 매출과 관련해 두 틀의 전략을 세웠다. 샘플은 지난 5월부터 베트남에 수출을 해왔고 8월 국내 크라우드 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 국내 매출부터 올릴 예정이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CJO 쇼핑이 판매 채널이 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교육 제품이라 유해물질 인증서 등 제품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출 발생 후 RD에 힘을 쏟아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휴먼톡톡은 아마존 등을 통해 미주, 인도네시아로 영토 확장을 해나갈 계획이다.